네, 지난 6월 경기도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17살의 남자 가출 청소년으로 확인됐고 최근에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들이 함께 가출 생활을 했던 이른바 가출팸들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수사하고 또 피의자를 검거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윤세진 광수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피해자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문도 없고 얼굴도 알아볼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 피해자의 신원은 어떻게 확인을 하셨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예, 최초의 15세에서 17세 남성이라는 국가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장기 결석자, 미기가 가출인, 그리고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약 15개 수사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약 4만 명의 수사 대상자를 발췌해서 1만 명 정도 소재를 확인하고 그런데 그 소재 확인 과정에서 소재가 확인이 되지 않는 한 명의 SNS를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반지와 귀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SNS 프로필 사진을 발견을 하고 1차적으로 얘가 그 피해자로 보인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가족의 DNA 채취를 해서 시신 발견 49일 만인 7월 25일 날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피해자 신원 확인 과정도 상당히 좀 힘들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범인 검거까지 성공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검거까지는 어떻게 수사를 하셨는지요? 우리 경찰에서는 최초에 이제 시신 발견 후에 타살 혐의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44명의 수사 전담팀을 편성을 해서 수사에 착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신원 확인된 피해자의 행적을 분석하던 중에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했던 일명 가출팸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데서 같이 생활을 했던 A씨 등 3명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 추정 시기인 2018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그 A씨 등 3명의 행적을 수사해가지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구입했고 그 피의자들이 운행했던 차량의 그 트렁크에서 피해자 혈흔에 대한 DNA 감식을 통해서 혈흔이 그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입건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요. 네. 그래서 8월 19일 날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피해자를 오산으로 유인했던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 2명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현재 입건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었던 피해자와 이 사건을 저질렀던 피의자가 모두 함께 생활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이른바 가출팸이라고 하는데 이 가출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가출한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이제 숙식이 어렵다 보니까 같이 연락, SNS를 통해 가지고 가출한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원룸 등을 같이 이제 얻어가지고 생활하는 일종의 생활 공동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 사건 발생한 이유는 밝혀졌나요? 일단 그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를 하진 못했지만은 피해자들의 자백 진술에 따르면은 살해 동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2018년 6월경에 다른 사건으로 이제 경찰에 입건이 된 적이 있는데 당시 공범이었던 피의자들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자신들이 이제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서 처벌받을 상황이 되니까 피해자를 살해하면은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획했다고 합니다. 예. 이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가출 청소년들의 범죄 연루 정도가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나가서 사회에서 아직은 이제 보호받아야 될 청소년들이 여러 사정에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독립 생계도 어렵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기가 쉬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신 발견에서부터 또 피의자를 특정하는 상황까지 검거까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해주신 것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출 청소년 문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윤세진 광수대장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 가출 청소년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민식 서정대 상담 아동 청소년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민식입니다. 네. 이 사건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출한 상태였습니다만 실종 신고는 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가정 불화라든가 가정 문제 때문에 가출하는 청소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이유로 이 청소년들이 가출을 선택합니까? 그 집을 나온 주된 이유가 대부분 가족 간 갈등 아니면 가정 폭력과 같은 가정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집은 안식처이고 또 가족은 애착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네. 일부 청소년들에게 집은 가고 싶지 않은 지옥과 같은 곳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집이 결국 가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잠시 동안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간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정확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집계는 없고요. 네. 여가부에서 작년도에 이제 연간 가출 청소년 수를 27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중에서 장기 가출자나 상습 가출자에 대해서 집계는 어렵지만 네. 분명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게 가출을 했던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특히 재가출 청소년들은 네. 부모가 대부분 찾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떤 감정 때문에 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돈 떨어지고 어디 갈 데 없으면은 범죄에 노출되기가 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가출 청소년들의 범죄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청소년들이 집 밖에 나가서 가출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루하루를 살아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와 오늘 하루 어떻게 만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출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사회 속의 상인들로부터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서 또래 친구들을 활용해서 관계망도 만들고 네. 또 이 안에서 이제 생존 전략을 모색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일탈이나 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유흥업소 같은 경우, 내지는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인터넷 1인 방송이라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인터넷 방송을 활용을 해서 가출 청소년들이 돈을 버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충격적인 게, 예. 아직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성인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 성인 방송에 가출 청소년들이 신체 부위를 노출한 상태에서 사이버머니를 획득을 해서 그렇게 이제 생존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 밖에 나온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의 안전망을 상실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범죄 유혹에 상당히 빠지기 쉽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성인 범죄자의 범행 타겟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듯이 가출 청소년들의 범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웬만한 성인 범죄는 뭐 대부분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청소년들이 그 과거 20세기 중후반에 비해서는 이제 인터넷이 상당히 많이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네. 소년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호처분 같은 경우도 가출 청소년들 만나보게 되면 웬만한 청소년들은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도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죄가 면책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범죄를 상당히 많이 좀 저지르는 것들이 좀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서 하루하루 살아나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영향이 그 이른바 이번에 등장을 한 단어 가출팸. 가출한 사람들의 패밀리 이거 약자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 영향도 큰가요? 예, 상당히 크죠. 자라나는 그런 성장기 때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생각에서 끝나느냐,
뭐 그리고 이제 생각에서 이제 행동으로 나아가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도 혼자 길거리에 나가면은 길거리에 상당히 여러 위험 상황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제 뭐 가출을 결행하지는 않는데 네. 문제는 이제 또래와 가출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럼 이제 의지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가출팸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뭐 가출팸 급고라든지 뭐 가출팸을 모집합니다라는 글귀가 아주 쉽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출팸으로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출에 대한 욕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걸 실행에 옮기기에는 계획도 있어야 되고 무언가를 네.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출팸들이 도와주고 조장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 가출 청소년들 범죄에 연루되는 거 막기 위해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가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사회 유대감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네. 유대감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애착을 좀 키울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가출 청소년 얘기할 때 뭐 친구를 뭐 잘못 만났다라든지 뭐 사춘기가 되니까 뭐 돌발 행동을 한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근데 사실상 그 가출까지 결행하게 되는 이런 대표적인 책임을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청소년 관련 법 중에서도 최상위법이 청소년 기본법인데,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청소년 육성과 보호 1차적 책임은 가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가정 내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가입국들과 대비해 봤을 때 부모 교육이라든지 그런 활동 사항 같은 게 아직 상당히 많이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사회 내지는 청소년 기관에서 부모를 상대로 한 부모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가정으로 여쭤볼게요. 예. 제가 가출을 했어요. 돈 다 떨어졌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근데 집으로 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용기도 안 나고. 그럼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전에는 뭐 청소년 쉼터 같은 것들도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청소년 쉼터를 개소를 해서 전국적으로 약 123개소 정도가 이제 개소가 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연 수용 인원이 한 3만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가출한 청소년들을 수용하기에는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청소년 쉼터, 그리고 나아가서는 청소년 상담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 수련 시설을 다 포함을 한 청소년 시설이 물론 질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양적인 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인프라 양적인 확장이 일단은 제일 먼저 절실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도움의 손길 얻고자 한다 그러면 뭐 인터넷상에서 뭐 청소년 쉼터 이거 검색해 보면 될까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뭐 청소년 쉼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도 있고 뭐 이제 사이버상으로 어려우면 이제 1388 이제 전화를 통해서 1388? 예. 그래서 유선으로도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청소년 시설들이 다 이제 있기 때문에 예. 뭐 가까이서 찾아보면 충분히 그 청소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은 환경이 그리고 또 가장 믿었던 가족이 본인은 힘들게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 삶의 주체는 나이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내 인생이니까 포기하거나 망치지 말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면은 주변 사회, 공동체, 우리 학교 등 분명히 도와주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우리 청소년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정대학 상담 아동 청소년 학과의 조민식 교수였습니다.